네, 헬스지도법 그 소개 영상에 이어서 두 번째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운동이 어떤 이점이 있고 운동을 왜 해야 되는지 그런 걸 좀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예, 우리가 건강이라는 건 누구나 다 관심 있는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처럼 젊고 어렸을 때 한참 때는 또 건강이라는 중요성을 별로 생각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게 되고 나이를 조금씩 점점 더 먹어갈수록 건강이 이제 얼마나 더 중요한지를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건강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래전에 TV에 보니까 개그맨 양세형에게 법륜스님이라는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건강이라는 거. 그래서 몸이 아프지 않으면은 건강한 것이라고 생각해라 라고 하는 이런 종교적인 이런 믿음을 갖고 계신 차원에서 또 건강을 얘기할 수가 있고 WHO라고 또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세계보건기구인데 세계보건기구에서 건강이라는 걸 정의를 어떻게 했느냐.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상태.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몸만 건강한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 사회적으로 대인관계, 사람들을 만나는 관계에 있어서도 건강한 관계를 유지해야 정말 건강하다라고 얘기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이라는 게 단순히 이제 아프지 않은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개념들. 그래서 더 고려해야 될 것들이 이제 많아지는데 이렇게 건강을 얘기할 때 빼놓지 않고 우리가 얘기하게 되는 것이 운동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자료는 미국에 있는 자료를 제가 조금 옮겨 놓은 건데 건강하기 위한 또 여러분들의 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6가지 방법을 얘기하는 자료를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한 6가지 필수 생활 습관인데요. 금연, 그다음에 식습관, 건강한 식습관, 그다음에 체중 조절. 네. 체중은 뭐 관심들이 뭐 누구나 많죠. 조금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들은 체중을 줄이려고 항상 신경을 쓰고 먹는 것도 조절을 하게 되고 그래서 체중 조절 그다음에 신체 활동인데요. 여기서 이제 피지컬 액티비티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요 용어를 좀 확실히 개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는 건강하려면 운동해야 된다. 살 빼려면 운동해야 된다. 체중을 줄이려면 운동을 해야 된다. 혈압을 낮추려면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건강한 습관과 관련해서 몸을 움직이는 단어를 운동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미국 영어권에서는 이제 운동, 엑서사이즈라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단어를 사용하느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체 활동이라는 피지컬 액티비티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운동이라는 단어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절주. 술은, 알코올은 뭐 일부 연구에서 적당한 음주는 건강에 이롭다. 그래서 적당한 음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 양이 아니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적당한 음주는 아주 작은 양입니다. 뭐 소주로 치면 2잔 이하 뭐 이 정도. 그 정도 마실 거면 여러분들 아예 안 마시겠죠. 그래서 어, 술은 적은 양을 마시는 거는 건강에 좋다는 증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와 달리 금주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술은 약간 적당히 마시는 거. 그래서 아주 작은 양을 마시는 건 건강에 이롭다. 그래서 절주라고 표현들을 대부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잘 자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네. 저도 잘 자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는데 일정한 시간에 잘 자고 또 푹 자고 일어나는 것과 건강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습관이 되겠습니다. 하나씩 좀 얘기를 해볼게요. 네. 금연, 주요한 사망 원인의 이제 하나죠. 그래서 저도 담배를 하루 2갑씩 20년 넘게 피다가 지금 2012년부터 지금 담배를 안 피고 있으니까
지금 뭐 한 8년째 금연 중입니다. 그래서 음, 슬라이드 좌측에 보면 모든 것은 이미 책 속에 다 있다. 이게 제가 음, 모토로 갖고 있는 신념입니다. 저는 이 말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이미 책 속에 다 있다. 어, 그 책에는 살아가는 기술도 있다. 뭐 그래서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는 책들이라는 제가 읽은 책에서 음,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한 내용인데 그래서 이번 수업에도 제가 책을 읽는 걸 과제로 여러분들한테 과제로 드릴 거고 그 과제를 충실히 또 수행해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금연하면서도 금연과 관련된 책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기 담배 피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금연은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너무너무 좋습니다. 요즘 특히 과거에는 담배가 1,000원, 2,000원이면 한갑 샀는데 요즘은 담배값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담배를 안 피는 것만 해도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큰 이점을 갖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었던 책들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제 건강한 식습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식품 구성 자전거입니다. 그래서 자전거 뒷바퀴에 해당되는 큰 원은 각각의 영양소를 얼마의 비율로 먹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먹는 거에 대한 얘기들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뭐 저탄고지, 탄수화물이 좋지 않다. 그래서 탄수화물 줄이고 지방을 많이 먹는 그런 또 다이어트가 또 유행인데 저도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아서 여러 가지 공부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뭐, 과학적인 근거들은 다 주장하는 다이어트마다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지금 그래도 통설 여러 학자들이 공감하고 어, 음, 이렇게 하는 것이 건강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생활 습관이라는 거는 지금 보시는 자료 가장 많은 학자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식사 중에 곡물, 쌀, 빵, 파스타, 국수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 이제 주로 이제 영양소로 따지면 탄수화물이겠죠. 그래서 그게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대략 한 30% 정도 해당하는 영양소가 곡류에 의해서 채워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기, 생선, 달걀, 콩과 같은 단백질을 통해서 어, 한 15% 정도, 1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소, 과일, 그다음에 유제품 이런 영양소들이 골고루 섭취되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식사를 하고 계십니까? 한번 잠깐 떠올려 보세요. 어제 하신 식사를 머릿속에 이제 떠올려 보면서 이런 영양소들이 빠진 것들이 없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빠졌다면 이런 것들을 평상시에 골고루 섭취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는 것이 건강하기 위한 또 중요한 습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 앞서서 보신 자전거 바퀴에 비유한 거를 미국에서는 이렇게 이제 식사 접시 그래서 내용은 뭐 비슷합니다. 그래서 전체 그러니까 큰 접시 우리 뷔페 식당에서 사용하는 큰 접시에 에, 반의 반 정도는 곡물, 그레인, 탄수화물 그리고 그 나머지에 해당되는 부분은 단백질, 콩, 고기와 같은 단백질 그리고 또 가장 많은 그 나머지 반에 해당되는 것은 과일과 야채를 통해서 섭취를 해야 된다. 그리고 데어리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유제품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제품이 몸에 좋냐 안 좋느냐 예를 들면 우유가 칼슘 섭취에 아주 좋은 영양소로도 알려져 있는데 뼈가 약해져 있는 사람들 또 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칼슘이 풍부하게 함유된 우유를 섭취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우유 소비가 많은 국가들 유럽의 뭐 덴마크라든지 뭐 이런 유럽 우유 유제품 사용이 많은 국가들이 또 이상한 게 골다공증에 걸리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유를 섭취하는 게 뼈를 건강하게 하는데 별로 사실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칼슘이 함유된 음식들은 다른 음식들, 특히 이 채소, 어, 칼슘 이런 것들 이제 미네랄이라고 그러는데, 미네랄은 땅 속에 있는 흙이나 토양에서 얻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 속에 있는 미네랄들이 식물의 뿌리를 통해서 흡수가 된 걸 섭취하는 것만 해도 이제 충분하다, 뭐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아마 제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들도 이런 정보들을 또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고요. 이번 학기에 개설되는 음, 교양 과목, 나의 마지막 다이어트라는 이제 교양 과목이 있는데, 여러분 아직 신청 안 돼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각자 필요한 교양 과목들이 30가지가 넘는 교양 과목들 중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들을 선택해서 학점을 받게 되는데, 거기에 한 30개가 넘는 교양 교과목 중에 제가 하나 개설되어 있는 나의 마지막 다이어트라는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일부 소개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먹어야 될 음식들은 과일, 야채, 그리고 정제하지 않은 곡물, 그레이는 이제 곡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통밀가루, 그 다음에 현미, 이렇게 깎아내지 않은 거친 곡식들을 섭취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덜 먹어야 할 것들로 소금, 그 다음에 당분이 들어간 음료들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당분이 들어간 음료는 여러분들 어떤 게 있을까요? 편의점에서 파는 음, 생수, 차, 그 다음에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커피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음료는 당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알고 있는 포카리 스웨트, 게토레이 같은 스포츠 음료에도 당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점에서 파는, 우리가 슈퍼라든지 이렇게 제품으로 개발되어 있는 음료는 거의 모든 제품에 당분이 포함되어 있고요.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비만하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비만하게 되는 원인들이 여러 가지 원인들을 먹는 음식에서 찾고 있는데, 그 중에 햄버거, 고기, 뭐 이런 육류보다 오히려 당분이 들어간 음료를 섭취함으로써 몸에 과잉 에너지가, 영양소가 쌓이는, 그래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그런 위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꼭 당부를 또 하나 드리는 게, 갈증이 나는 거, 이제 수분 섭취는 물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같은 성장기에는 뭐 우유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하지만 그 외에 차, 단맛이 조금이라도 나는 음료는 거의 상당히 그래도 뭐 음료 하나에 들어가 있는 칼로리는 높지 않아서 이게 너무 체중 조절하는데 별 문제가 안 되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이 들어간 음료, 그 다음에 소금, 이런 것들은 건강한 식습관을 갖기 위해서는 덜 먹어야 되는 음식으로들 구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체중 관리, 뭐 이런 것들은, 체중 관리 중요성은 너무너무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체중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2형 당뇨는 1형 당뇨, 2형 당뇨,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뇨는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 이제 췌장에 있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혈액 속에 포함되어 있는 당분을 세포 속으로 갖고 들어와서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데, 그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형 당뇨는 인슐린이 잘 만들어지지 않는 거. 그래서 소아형 당뇨. 그래서 뭐 유전적으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체중이 비만하거나 뭐 이래서 생기는 게 아니고요. 유전적인 소인에 의해서 또는 췌장의 문제로 인해서 인슐린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는 게 1형 당뇨고요. 아마 뭐 운동 초반 시간에 또 더 많이 배울 겁니다. 2형 당뇨는 인슐린은 만들어지는데 인슐린이 잘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2형 당뇨는 체중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혈압, 뇌혈관 질환. 그래서 심장과 뇌의 혈관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심장과 뇌에 있는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생기는 그런 질환들, 대표적으로 관상동맥 질환, 뇌경색, 뇌졸중들이 이제 해당이 되겠는데, 이런 심뇌혈관 질환하고도 체중 증가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암,
일부 암에서 체중이 증가하면 암 발생 위험률이 증가한다. 이렇게 또 알려져 있고요. 뭐 수면 무호흡증 이런 것들도 체중 관리와 관련해서 위험률이 증가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관절염도 체중이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 몸에 이제 체중을 지지하는 관절들, 발목이라든지 무릎이라든지 허리라든지 이런 관절에 부하가 많이 걸리겠죠. 체중이 많이 실리겠죠. 그래서 관절염하고도 체중 증가에 따라서 위험률이 증가하는 질환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중 관리에 대한 내용들은 아마 추가적으로 또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슬라이드는 무슨 얘기냐면, 아주 적은 양의 현재 이제 과체중 이상의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들은 체중을 정상 체중까지 줄이지 않는 5에서 10%, 그러니까 적은 정도의 체중을 줄이는 것만 해도 체중 건강상에 많은 이점을 갖고 올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건 우리 몸속에 지방이 축적되어 있는 그런 그림을 단면을 보고 계신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피하 지방입니다. 피부 밑에 있는 피하 지방. 피하 지방도 안 좋지만 우리가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건 복부에 있는 요 내장 지방이에요. 내장 사이에 낀 지방. 그래서 요 내장 지방이 많으면 많을수록 건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또 다음 내용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